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를 3억 2,900만 명이라고 추산할 때 지금까지 약 1%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입니다. 미 전역 곳곳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제활동 재개 조치를 되돌리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경제를 개방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올 가을 학기에는 학교가 개방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학생 등교 재개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은 올 가을 학기 미국 내 체류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5만여 명의 한국인 유학생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뉴저지주에서는 예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편 투표가 확대된 가운데 투표소는 대체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8,987명 늘어난 306만 9,179명, 사망자는 557명이 늘어 13만 3,536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504명이 늘어 42만 3,355명, 사망자는 21명이 늘어난 3만 2,288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10명이 늘어나 17만 7,053명, 사망자는 42명이 늘어 15,3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20일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68일 만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를 약 3억 2,900만 명이라고 추산할 때 지금까지 약 1%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입니다.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환자 수는 오늘 오전 10시 반 기준 304만 2,6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자 수 300만 명을 넘은 것은 단일 국가에서 나온 코로나19 감염자로는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또 인구조사국이 추정하는 미국 전체 인구 약 3억 2,900만 명의 1%에 해당합니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1월 20일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지 168일 만에 환자 수가 300만 명을 넘기게 됐습니다. 첫 환자 발생 뒤 100만 명을 넘길 때까지는 석 달 남짓이 걸렸지만 이후에는 40여일 만에 200만 명을 넘었고 다시 약 한 달 만에 100만 명이 추가됐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세는 4월 중하순 하루 신규 환자가 3만 6천 명에 달하는 등 정점에 올랐지만 자택 대피령과 기업체, 점포 폐쇄 등 강도 높은 억제책으로 이후 하루 신규 환자가 1만 7천 명 선까지 떨어지며 기세가 꺾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19일 다시 3만 명 선을 넘기고 지난달 26일에는 4만 5,300명으로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어 이달 1일부터 3일에는 5만 1,200명, 5만 4,500명, 5만 2,100명으로 사흘 연속 5만 명을 넘겼습니다. 미 전역 곳곳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제활동 재개 조치를 되돌리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지난 4일 하루 동안 14,50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를 최대 기록을 기록했는데요. 많은 정치인들이 너무 일찍 경제를 개방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확산지로 떠오른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는 6일 식당과 체육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칼로스 히메네스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장은 이날 식당과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연회시설, 파티장, 단기 임대시설 등이 8일부터 문을 닫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의 스티븐 애들러 시장은 자택 대피령 발령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캇 고틀립 전 FDA 국장은 전날인 5일 CBS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뉴욕 대량 발병 때 있었던 전염병의 정점에 되돌아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틀립 전 국장은 뉴욕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는 하나의 확산 진원지만 있었지만 지금은 4개의 주요 확산 진원지를 갖고 있다는 게 차이라며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와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애리조나주를 지목하고 플로리다주가 최악의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지난 4일 하루 11,458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며 지난 4월 중순 뉴욕주가 세운 1일 신규 환자 최고 기록 11,434명을 앞질렀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프랜시스 수아레즈 시장과 텍사스주의 리나 히델고 해리스 카운티장 등은 주가 너무 일찍, 너무 많이 문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작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심각성을 경시해왔는데요. 대통령이 거짓 정보들을 퍼뜨리면서 코로나19가 창궐하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6일 CBS 방송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미국 50개 주 중 40개 주에서 코로나19가 증가세를 기록하고 이로 인해 13만 명 이상이 희생됐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코로나19가 국가적인 주요 현안이라고 전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로나19 확산의 공모자 역할을 그만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히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경시해왔습니다. 그는 독립기념일 연설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중 99%는 위험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20%가 폐렴이나 호흡기 질환을 포함한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무증상 감염자나 경증 환자들에 의해서도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뉴욕주의 전염병 대응력이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단계적 경제 재가동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학생 등교 재개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가을 학기에는 학교가 개방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CDC 당국자는 학교가 가장 먼저 개방되고 가장 늦게 닫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6일 고위 CDC 당국자를 인용해 CDC가 올해 킨더가든부터 12학년생 학생들을 물리적으로 교실에 돌려놓는 방법에 대한 새 지침 배포를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DC 내부에서는 이미 지난주 권고안 지도부 보고가 이뤄졌고 주말 동안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고위 당국자들로부터 학교 재개방 필요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DC 당국자는 CNN에 학교는 가장 먼저 개방되고 가장 늦게 닫혀야 한다며 어린이들은 물리적으로 학교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침의 세부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보도가 나온 이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학교는 가을에 개방돼야 한다고 밝히고 중국 바이러스의 미국 내 치명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내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며 팬데믹 정점 이래 10배 줄었고 경제도 다시 강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하버드와 프린스턴 등의 대학교들은 오는 가을 학기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교내에 머무르는 학생 수도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위험 없이 캠퍼스를 열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버드대는 6일 2020-2021학년도 수업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캠퍼스 내 기숙사 등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학부생의 숫자를 전체의 4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40%의 대부분은 하버드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들입니다. 학교 측은 코로나19 백신이나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위험 없이 캠퍼스를 다시 열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프린스턴대 역시 이날 2020-2021학년도의 수업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캠퍼스에 복귀할 수 있는 대상을 학년별로 나누고 올 가을에는 신입생과 2학년생, 그리고 내년 봄에는 3학년생과 4학년생이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학생들은 1학기만 등교할 수 있습니다. 러커스대도 6일 실험실 수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캠퍼스 내 거주는 극도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너선 할로웨이 총장은 평소처럼 학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지만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과 보건 위기 전망, 그리고 팬데믹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번 선택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은 올 가을 학기가 시작돼도 미국 내 체류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국무부가 전면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에 등록한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체류 중인 유학생들도 영향을 받는 만큼 당장 5만여 명의 한국인 유학생들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F1 또는 M1 비자를 받아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미국에 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가을 학기에 전면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나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에게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고 세관 국경보호국도 이런 학생들의 미국 입국을 불허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모든 학교들이 가을 새학기에 정상적으로 개학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학교들로 하여금 대면 강의를 개설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조치로 얼마나 많은 유학생들이 영향을 받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민세관 단속국 자료를 인용해 미 국무부는 2019 회계연도에 38만 8,839명에게 F비자를, 9,518명에게 M비자를 새로 발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 이미 체류 중인 유학생들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가을 학기에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유학생들에 대해 이 나라를 떠나거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려면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기구인 국제교육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유학생은 총 109만 5,299명이었고 한국인 유학생은 세 번째로만은 5만 2,2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미국 제약업체 노바백스가 정부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행정부가 추진 중인 초고속 작전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 16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게 되면서 노바백스는 가능한 연말까지 1억 회분의 백신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일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내 코로나19 백신 유통을 목표로 행정부가 추진 중인 초고속 작전 프로그램에 따라 노바백스는 16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노바백스는 이날 성명에서 지원금으로 다음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가능한 한 연말까지는 1억 회분의 투여분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바백스는 이르면 올가을 안에 출시 전 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임상 단계인 3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초고속 작전의 일환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 모더나 등 백신 개발에 나선 제약회사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과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 중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5월 12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바이오 기업 모더나는 4억 8,600만 달러, 존슨앤존슨은 4억 5,600만 달러 상당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받았습니다. 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시해 왔는데요. 이 경기 부양책 덕에 취약계층의 생계 타격이 과거보다 작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상회했지만 빈곤 수준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시카고대와 노틀담대 연구진을 인용해 최근 미국의 실업률이 10여 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를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했지만 빈곤 수준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미국 내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지난 4월과 5월에도 빈곤율이 다소 떨어졌고 팬데믹 이전부터 이어져 온 빈곤율 감소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종종 또는 흔히 식량 여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미국인의 비율이 2%나 증가하는 등 경기 침체의 악영향이 뚜렷하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빈곤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진은 미 정부의 슈퍼 부양책이 빈곤율을 떨어뜨리는 데 효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정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난 3월 2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도입된 경기 부양책의 2배 규모입니다. 연구진은 경기 침체 때 가계 소득이 줄고 빈곤율 악화로 이어지지만 이번에는 정부 부양책에 힘입어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실업률도 점차 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이런 빈곤율 감소가 경제 여건 개선이나 정부의 추가 지원과 관계없이 저절로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조금 전 8시에 끝났는데요. 예년과 달리 우편 투표가 확대 실시되면서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투표소는 대체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본선거에 출마하는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오늘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오늘 선거는 대통령 후보와 연방 상하원 후보, 카운티의 프리홀더, 각 타운의 선출직 등 각 정당의 본선거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는 총 7명입니다. 연방 하원 재선에 도전하는 앤디 킴 의원, 3선에 도전하는 폴윤 포트리 시의원, 펠팍 시의원에 출마한 박재관 스테파니장 후보, 잉그루드 클립 스티븐 김 박명근 후보, 놀루드 시의원에 도전하는 김봉준 후보 등입니다. 한인 후보 간의 대결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팰리세이즈 팍은 두 후보 진영이 오늘 선거일까지 두 곳의 투표소 인근에서 마지막 선거운동을 펼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펠팍 한인 유권자협회 권영만 회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타운의 투명한 행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의원이 탄생하길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컸다며 타운을 위해 봉사할 좋은 후보의 탄생을 기대했습니다. 타운의 모든 행정이 투명화되는 것을 원합니다. 유권자협회에서 6년 전부터 계속 부르짖고 있는 게 바로 투명한 타운 행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금이라든가 인사관계라든가 또 주민복지라든가 모든 것이 투명한 행정에 연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도 투명한 행정입니다. 한편 오늘 투표소는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뉴저지는 코로나19로 투표 참여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지난달부터 우편 투표를 실시하면서 이미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투표 결과는 일주일 동안 도착하는 우편 투표를 합산해 오는 14일 집계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를 포함한 일부 시에서 코로나19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시민에게 $500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나 실업 여부에 상관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시 당국자들은 소득 수준이나 실업 여부 등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는 동안 매달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기본소득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북가주에 위치한 스톡턴시에서 주민들에게 매달 $500씩 지급하고 있는 방식에서 착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금 지급을 추진하는 시정부들은 팬데믹으로 수많은 가정들이 경제적 위기에 몰린 가운데 기본소득제는 결코 돈을 낭비하는 일이 아니며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여전히 식당의 실내 영업이 중단된 곳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질 때까지는 주차장 등의 실내 영업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식당들에도 노천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기 식당들이 모여있는 LA 한인타운의 한 중심가. 직원들이 열심히 테이블을 밖으로 옮기고 소독제로 의자를 닦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식당 실내 영업이 다시 금지되고 야외 서비스만 허용되면서 주차 공간을 이용해 노천 식당을 마련한 것입니다. 식당 운영을 위한 궁여지책이지만 배달만 하던 상황보단 그래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We started Friday. Yeah, Friday. The building management, the owners gave us all, permission to take over the parking lot. For a lot of the other restaurants, this is their first time going outside, so it's pretty nice. 그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안에서 이제 다 구워서 손님한테 이제 서빙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쨌든 다이닝 자체가 투고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매출상으로는 조금 도움이 되긴 해요. 네.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투고를 했을 때 여기다 파킹을 여기서 두셨어요. 본인들 차 안에서. 근데 저희들도 너무 죄송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좀 패리어를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도 많이 하셨고, 야외에서도 아무래도 또 이제 뭐 공기가 막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이러스에 뭐 취약한 부분이 덜 하다 보니까 있는 분들도 오셔도 너무 좋고.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야외 영업의 특성상 기존보다 위생과 안전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소마다 가능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박테리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위생이 첫 번째고, 파킹하면서 위험 부담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안전하게 우리가 서버를 해야 되고. 팬데믹 이후 좁고 밀폐된 실내 공간을 기피하는 현상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노천 식당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란 진단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6일 한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한 남성이 이날 오후 2시께 소녀상을 넘어뜨리고 주변을 지나가던 한인이 이를 다시 세우자 소녀상을 재차 넘어뜨린 후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의 정체와 범행 동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평소 애넌데일 일대를 자주 배회하는 한인으로 정신 관련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전언도 전해졌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 사무실 민원 서비스가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은 지 4개월여 만에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다만 민원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업무 효율성을 위해 면허센터와 차량센터로 분리돼 운영됩니다. 면허센터는 운전면허 신규 발급과 타주에서 온 차량 누저지 등록, 상업용 면허 등 온라인으로 갱신이 불가한 면허에 한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리얼 아이디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기존 면허증을 리얼 아이디로 갱신할 경우만 가능합니다. 앞으로 뉴욕 시내 법원을 방문하는 사람은 발열 검사 등을 통과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뉴욕주 법원행정국은 6일부터 뉴욕시 전역 법원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온이 화씨 100도를 넘게 되면 입장할 수 없고 최근 14일 이내에 열이 나거나 기침, 호흡곤란 등을 보인 코로나19 의심 환자도 입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아동권리보장원이 2020년도 국외 현지 입양인 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15일까지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입양인 지원을 위해 활동 중인 단체 등으로 입양인 알 권리 확보와 생애 주기별 입양 이슈 대응 강화, 입양인 사회적 지지망 구축 등에 자유 공모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뉴욕 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뉴욕 총영사관 등 관할 공간에 한국어 또는 영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는 천둥 번개나 소나기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가끔 구름이 끼는 가운데 오후나 밤늦게는 천둥 번개나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천둥 번개와 함께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